1편에 이어서 저번 영상에서 담지 못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봐보려고 합니다. 현 FTX CEO인 JJ 레이 말고 청문회에 출석한 다른 사람의 답변을 이번 편에 준비를 했거든요. 차근차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청문회 순서상 가장 첫 질문에 해당했는데요. 존 레이가 매우 간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부 통제도 없었고 두 회사의 분리성 역시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가끔 여러가지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짧은 대답이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FTX 알라메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 상황을 좀 설명해달라고 한 의원이 요청을 했고요. 존 레이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가들 그리고 페렐라 와인버그 파트너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투자한 상품들을 다 처분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요. 이번 주에 그 투자 상품들이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위에서 말한 투자한 상품이 아닌 암호화된 자산들은 좀 다릅니다. 코인을 이야기하겠죠. 전 세계 24개의 거래소에 저희 회사 이름으로 자산들이 있죠. 그걸 현재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콜드 지갑에 있는 자산들 또한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콜드 지갑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안 된 지갑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지갑들이 존재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물어보고 자신이 대답하죠. 명확히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회사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면 저번 편에 이야기를 했듯이 FTX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FTX의 이름을 붙이지 않은 지갑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앞에 놓여진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샘 뱅크만 프리드와 그의 동료들에 관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의문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의문점은 꼭 샘에게만 할 건 아닙니다. 자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그 자산들을 찾을 것인지 현재는 지뢰밭을 걷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결국엔 FTX가 만들어낸 손실들을 모두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써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손실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미국 투자자들에 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FTX 때문에 손해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소송 같은 게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뱅크만 프리드가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련된 대답들을 다 할 겁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샘 뱅크만 프리드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샘 불러와서 얘한테 물어봐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일단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자산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고객들에게 돈을 배갚아 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른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이제 FTX를 운영할 때 당시 몇천억에 달하는 돈으로 신생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회사가 아무리 잘 큰다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 전에 또 밝혀졌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구하는 것은 모두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나왔었던 페렐라 와인버그 파트너스와 존 제이 레이를 잠깐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파렐라라는 거는 투자은행 자문 서비스에 중점을 둔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회사이다. 페이팔 같은 굉장히 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을 처리합니다. 자, FTX 이번 CEO 존 제이 레이로 바뀌면서 이제 손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고용한 회사죠. 자, 레이는 뭐 이전 편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신나게 깝니다. 그쵸? 그리고 중요한 의문점들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근데 실제로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샘 뱅크만 프리드에게 물어보라고 넘기죠. 자, 어젠가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몇 조 원에 달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FTX 회사인데, 그럼에도 CEO가 시간당 16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주급이 2억 6천입니다. 손흥민보다 좀 더 받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존 레이 말고 이 케빈 오리얼리의 대답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FTX 때문에 160억을 손해본 투자자인데, 또 샤크탱크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되게 친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샤크탱크는 새로운 사업을 패널인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게끔 홍보하는 리얼리티 쇼인데, 영상 보시면 확실히 TV에 오래 출연해서 그런지 청문회에서도 말을 참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In my view, my personal opinion, these two behemoths that own the unregulated market together and grow these incredible businesses in terms of growth were at war with each other. And one put the other out of business intentionally. Now, maybe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Maybe there's nothing wrong with love and war. But finance is a massive, unregulated global monopoly now. So, Mr. O'Leary,
I know that you are a big supporter of crypto, even after you lost $10 million in FTX's collapse. But you are an experienced investor. So let me ask you, do you believe that the potential benefits of crypto are so promising that we should accept weaker anti-money laundering rules and weaker compliance from crypto firms than we require from banks, from brokers, and from Western Union? No, I think we should apply the same regulatory structure that we apply to existing trading of stocks and bonds on exchanges tied to broker-dealers. That is not complicated. It's already been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And so, and I take issue, Senator, with your concept that it makes it easier to do money laundering. Currencies have been used for drug trafficking since the 60s in the American dollar, when it was thrown out of a Piper aircraft in a duffel bag. The American dollar is also used by bad actors all the time. Mr. O'Leary, I appreciate your point that everyone tries to engage in money laundering. That's what terrorists do. That's what drug dealers do. And that's what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have done. The only point I'm trying to make is, should the same rules against money laundering apply to crypto in the way that they apply to banks, to stockbrokers, to credit card companies, to Western Union? And I think your answer to that was yes. Is that right? No. Mr. O'Leary, you have 30 seconds. Keep your answer short. It's not yes. I'm just saying, if you know your client rules on both sides of the transaction and use a crypto such as USDC that is regulated, you solve this problem, Senator, overnight. 자,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샘 뱅크먼과 FTX 파산 전후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눠봤으며, 가장 최선의 길은 그를 구제해주고 투자자들에게 돈 갚을 국리를 모색하는 것. 자, 요 멘트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좀 비판이 거세게 불었죠. 영상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신이 잃은 돈 160억을 모두 다 샘 뱅크먼에게 받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FTX를 죽였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FTX는 친규제파, 바이낸스는 규제 반대파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죠. 원래부터 힘은 바이낸스가 FTX보다 훨씬 강했죠. 중요한 건 FTX의 샘은 백인이죠. 그리고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는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FTX가 로비를 해서 바이낸스의 돈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루머를 좀 뿌렸고, 창펑자오가 화가 나서 의도적으로 FTX를 죽였다라는 말이 이제 종종 있었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영상에서 보면 케빈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바이낸스가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규제 좀 하자는 거죠. 세 번째, 돈 세탁을 이야기하며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는 건 크게 의미 없는 짓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미디어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이거 비트코인이 돈 세탁하기 너무 좋은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돈이란 화폐도 이제 미국 달러를 이야기를 했죠. 좋은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닌 것처럼 어느 정도의 오용성은 가지고 있으며, 코인 자체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럼 규제화가 어느 정도 된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12월 15일에 열렸던 FTX 청문회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샘 뱅크먼이 출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죠. 그래도 현재 FTX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줬고요. 규제를 향한 날선 질문들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청문회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포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